안녕하십니까. 한문학 강좌 TV를 맡은 한의사 이한영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크리스마스 이브인데 여러분들이 오늘 녹화한 강의를 들으면은 아마 1월 초쯤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예, 항상 한 보름 정도는 제가 미리 녹화를 준비를 해야지 제가 개인적으로 어떤 사정이 있더라도 녹화를 할 수 없는 사정이 있더라도 매일 빠지지 않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저도 뭐 간혹 가다가 대한민국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발생되어지는 어떠한 지금 정치적인 현안에 대해서 여러분이나 저나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죠. 그죠? 예, 다들 어떤 의미에서 나라를 걱정하고 그러는데 다만 그 끝으로 달려가는 그와 같은 모습은 언젠가 한번 우리 사회에서 또 이와 같은 문제가 불거지지 않을 수 없다. 피해갈 수 없는 상황에까지 도달되어 온 것 같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도 한번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자, 누군가가 이와 같이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고 감정적으로 완전히 서로 상대방에 대한 증오와 분노가 이렇게 이제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상태에서 누군가가 우리 사회에 자꾸만 가스라이팅을 했을 때 벌어지는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 저는 조금 사실은 고민했습니다. 그 위치를 어디로 봤냐면은 광주죠. 누가 또 가서 광주에 가가지고 뭐 그냥 우스갯소리로 가스라이팅 하는 거고, 뭐 나쁘게 말하면은 다른 쪽에서는 뭐 그걸 선동이다 그러고, 또 다른 쪽 진영에서는 그건 정당한 자기의 어떤 생각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궁극적으로 광주 시민들이 벌써 제가 본과 1학년 때니까 얼마 됐죠? 그게 80년도니까 무려 44년 전, 45년 다 되도록 그 상처가 아직도 아물고 있지 않고, 그런데 또 거기에 가가지고 저도 유튜브에서 그분 강의 종교인인데 재밌게 듣습니다. 집사람이 하도 좋아해가지고 간혹가다 들어요. 아주 진짜 코믹하게 개그맨 이상으로 아주 재밌게 노인들을 들었다 놨다 하고, 일본은 재밌게 듣고 그냥 웃고 말지만 제가 항상 집사람한테 조심하라고 그러죠. 이런 사람도 조심해야 된다. 그런데 드디어 그 양반이 가가지고 자기 소견이라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땐 그거는 가스라이팅 하는 거죠. 그래도 광주 시민들도 굉장히 많이 성숙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그런 거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저도 여러분들한테 이런 얘기하면 굉장히 무거워요. 비판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자, 그래도 여러분들은 아마 이한영 저 사람도 그렇게 그렇게 소위 말해서 심하다 정도가 심한 사람은 아니니까 이렇게 그냥 우스갯소리로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양명병에 오늘 193조문인데 이건 사실은 이런 조문은 우리가 가볍게 넘어가도 됩니다. 양명병이 풀리려고 하는 때는 신시에서부터 시작되어지고 무시에 이르게 되면은 양명병이 풀린다. 이거 전부 다 시간이 그냥 어느 정도 경과하면 병증이 풀린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지, 이렇게 언제서부터 언제까지 이게 무슨 양명병하고 관계가 돼 있는 이 시간대에 도달하면은 양명경이 어떻게 말할까 활성화됨으로써 병증이 치료된다는 의미를 갖고 있겠지만 증명할 길이 없죠, 여러분. 자, 양명병에 능히 식사를 하지 못하거늘 공기열하면 공기열 그 열을 공격하면은 반드시 딸꾹질을 하게 된다. 이것은 하나의 예 가지고서 이렇게 하나의 예 가지고서 전체를 호도하는 경우예요. 양명병에 여러분 모든 사람이 음식을 먹지 못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죠? 잘 먹지 못하는 건 맞는데 양명병이 있다 하더라도 먹을 수는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적으로 이렇게 보면 좋습니다. 그리고 양명병에 음식을 잘 먹지 못하는 상태에서 열을 공격한다는 게 뭐죠? 이게 합법을 쓰는 거죠. 합법. 합법을 쓰는 건데 이게 틀렸느냐?
틀리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올바른 치료예요. 예, 올바른 치료인데 소위 말해서 조이승기탕으로 썼더니 이런 소리죠. 근데 갑자기 이 사람은 반드시도 아니죠. 혹 딱꼭지를 할 수가 있다. 그리고 밑에 보세요. 그 사람은 본래 허하다. 예, 이게 주석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열을 공격하게 되면 반드시 딸꾹질을 하게 된다. 그 이유는 이 사람은 위중이 허랭하기 때문이다. 자, 여기서도 여러분 우리가 보면은 뒤에서는 위중이 허랭하다 그랬고 이 사람은 본래 허라고 그랬죠. 이거 똑같은 말이라 그랬죠. 이 허는 뭐죠? 수기가 수기가 침착되어 있는 것을 말하는 거죠. 예, 소화기 내에 수기가 침착되어 있는 것. 예, 그런 상태에서 지나치게 합법을 쓰고 열을 공격하게 되면 이 사람은 그렇지 않아도 몸이 냉한 사람인데 어떻게 되죠? 뭐 기능이 면역 기능이 다운돼 버리죠. 설사하고 난리 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한테 이렇게 치료를 하면은 딸꾹질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은 위중이 소위 말해서 허랭하다, 수기가 침착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것도 여러분 보면은 어떠한 증상을 통해 가지고 어떠한 치법을 해서 어떠한 증상을 통해 가지고서 이와 같은 증상을 통해 가지고서 내재적인 병독 그걸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고 소위 말해서 또 그 내재적인 그 체질적인 성향을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죠. 이게 합쳐는 하나의 증상이지만 이 증상을 통해 가지고서 이 사람은 본래 내재적으로 위내 정수 또는 심하유 수기 이와 같은 체질의 소인이면서 사상으로 말하면은 소음인에 가까운 체질일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상한론을 보는 데 있어서 증상을 통해서 봐야 된다는 게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양명병의 불능식, 능이 음식을 식사를 잘 하지 못하는 이유는 위가 건조하기 때문이에요. 보통은 위가. 이 경우 여러분 열을 공격하는 것이 잘못은 아니다. 잘못은 아니죠. 이것은 올바른 치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치료를 하고 났더니 이 사람이 어떤 경우 반드시 이래서 딸꾹질하는 이유는 그 사람이 본래가 위중에 한수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이제 위기능 무력 이런 거를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 위가 건조해서 조시가 있는 경우도 능히 식사를 못하지만 위중이 허랭한 경우도 여러분 능히 식사를 잘 못합니다. 정상인에 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그 기타의 증상들을 고려하지 않고 오직 이 한 가지 증상만으로서 능히 밥을 먹지 못하는 식사를 잘 하지 못하는 것으로서 위가실로 여기는 것은 이것은 옳지 않다. 쓸 수는 있는데 보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 식사를 양명병임에도 불구하고 양명병에 식사를 잘 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공기열하면은 안 된다라고 하는 케이스를 말해주고 있는 거죠. 어른 기호다. 옛날 사람은 이것을 기가 이렇게 뭐 뒤틀리는 거 꼭 이렇게 뭐랄까 거슬리는 걸 말하는 거죠. 요즘에 말하면은 딱불질 같은 걸 말하는 건데 이것은 건구역질보다 심한 경우라고 합니다. 구는 가벼운 증상이라고 하면 어른 무거운 증상이다. 이거는 뭐 예전서부터 내려온 말입니다. 우리가 이것은 참고할 필요가 있죠. 자, 우리가 오치 후에 괴병이 불수 이루 헤아릴 수가 없죠. 괴병이 뭐 종류가 하나도 아니고 우리가 괴병을 보면은 그 사람의 성향을 알 수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거는 반드시 죄송합니다. 왜 이렇게 헤아릴 수 없건을 특히 왜 이러지?
딸꾹질을 근거한 것은 이것으로서 그 사람의 성향을 알 수가 있다. 예.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중경서는 어떠한 참 글을 그래도 잘 쓴 거는 어떠한 오치 후에 나타난 특이한 증상을 통해 가지고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원래 그 상황을 정보를 제공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딸꾹질을 한다는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딸꾹질을 하는 사람은 확률적으로 거의 위가 무력하고 위의 기능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허랭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판단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여러분 소위 말해서 대왕, 후박, 지실 종류로 써서는 안 되고 생강이라든가 이런 종류로 써야겠죠. 반하라든가. 자, 이것도 우리가 이제 양명병에 맥지면 양명병인데 어떻게 여러분 맥이 지할 수가 있죠? 지할 수가 있습니다. 맥이라고 하는 것은 상황에 따라서 병세가 숨어져 있는 경우, 발작하는 경우 양명병 맥이 아주 침하고 긴할 수가 있죠. 근데 여기서는 아주 더디다는 거예요. 그런데 밥을 먹는데, 음식을 먹는데 능히 배부르게 먹지 못한다. 이런 거 표현들이 뭐죠? 이게 병정이죠. 어떠한 정황. 이걸 꼭 병이라고 할 수는 없어도 이 사람이 밥을 제대로 포만감을 있게 먹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부르게 되면 여러분 이게 참 재밌는 거래요. 자, 포만감을 느끼게 되면은 가벼운 번열증과 머리가 띵하고 어지러울 수가 있다. 그런데 반드시 이런 사람들은 소변 보기가 곤란하다. 자, 이것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예요. 소변 보기가 왜 곤란하다. 이거를 왜 기술을 했을까요? 옛사람들은 왜 이와 같은 증상에 소변 보기가 곤란하다는 것을 썼을까요? 근데 여러분 환자들한테 제가 물어봐도 소변 잘 봅니다. 대부분이 그래요. 그런데 굳이 현실에서 발생하기 어려운 이와 같은 증상을 왜 여기다 기술했을까? 이것 여러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마 눈치챘을 거예요. 소변난 때문에 결국은 이와 같은 병증이 발생된다는 거죠. 이것은 앞으로 곡달을 일으킬 수가 있다. 음식으로 인한 곡달은 황달이죠. 곡달이라는 말은 원래가 이와 같은 병명이잖아요. 이런 거는 금계유략에 나와 있는 용어예요. 그러니까 후세 사람들이 막 갖다 집어넣은 겁니다. 이와 같은 것은. 그래서 은연주화 중에 이 사람이 식사도 포만감을 느끼고 열이 발생돼 있죠. 소변까지 곤란하면은 어떻게 되죠? 습열이 빠져나갈 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곡달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엄밀하게 말하면 이것도 여러분 제가 봤을 때는 다소 조작했다. 자기들이 의도하는 병명에 맞추기 위해서 굳이 여기다가 이런 말을 썼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비록 합법을 썼어요. 합법을 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제를 쓴 건데 복만이 옛과 그대로다. 우리가 합법을 설사를 시키면은 배가 가스찬 게 배수출이 되면서 복만이 정상으로 돌아와야 되잖아요. 근데 옛과 그대로다. 이건 뭐죠? 그 이유는 맥이 지하기 때문이다. 이것도 여러분 표기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복만 여고가 어찌 맥지 때문에 그런 겁니까?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글을 약간 뒤집어서 쓴 겁니다. 일부러. 맥이 지하다는 건 뭐죠? 다른 이유가 있어요. 자, 이 조문에 대해서 이 조문은 결코 쉬운 조문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조문은 깊이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체로 양명병은 맥이 삭하죠. 근데 이것은 위열 때문이죠. 맥이 삭한 것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가하증, 하할 수 있는 증후죠. 맥이 삭하는 경우, 열이 있을 때는. 그런데 이제 맥이 지한 것은 비록 음식을 먹을 수는 있으나
신난 용포는 이것은 중한이다. 상대적으로 위열만 있는 게 아니라 위중이 허랭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하하면 안 되는 증상이다. 하증. 예. 하해서는 안 되는 증상이다. 예. 신낭용포와 미번투연과 소변난자는 자 여러분 이거 예. 이 이유는 위의 기능이 약해서 그 음식물을 이기지 못해서 습열이 예, 역상하고 그러니까 역상이라는 건 튀어오르는 거죠. 예, 반발작용으로 튀어올라가지고 내려오지 않는 증후다. 예,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예, 고전적 해석으로서 저는 좋다고 봅니다. 자, 이 역자를 여러분 예, 보세요. 이 역은 웬만하면 잘 쓰지 않는 용어입니다. 이게 예,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뒤집어진 거예요. 예, 이 역을 썼을 때는 증상이 굉장히 심각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여러분 대체적으로 병독이라고 하는 것은 배설되어지고 아래로 내려가는 게 보통은 좋습니다. 근데 이것이 위로 치받으면서 내려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경우에 비록 하법을 쓸지라도 그 복만감은 그대로인 것은 맥지 때문이 아니다. 실로 위중이 한하기 때문이기 때문에 글자로서 본래의 뜻을 해치지 말라 이런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여기서 글을 쓸 때 맥지 때문이다 그런 것은 위중이 허한하기 때문이다. 한랭하기 때문이다. 위중에 한수가 있기 때문이다라는 말을 맥지로서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글 쓰는 사람의 어떻게 보면 테크닉이에요. 예, 뻔한 글을 안 씁니다. 간혹 가다가. 그러니까 이 글이 이거 잘못 이해하면은 큰일 나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무슨 복만 요거가 맥지 때문에 그렇습니까? 맥지 자체도 복중에 한수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서로 우리가 그 조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그걸 갈마든다 그러죠. 호문으로서 이해하는 게 좋습니다. 예. 글은 그렇게 썼지만. 예. 그러니까 불이 맥지 때문에가 아니라 본래의 뜻은 한수 때문이다. 한수, 위중, 한수. 위중의 한수 때문이다. 이거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맥지로서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리고 이 맥지도 여러분 결정적인 게 아니라는 것. 여러분 우리 몸에 한수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찬 거는 한의 성질은 침하기 때문에 맥이 침하거나 지할 수가 있죠. 열이 있으면은 맥은 삭할 수가 있죠. 근데 반드시 그런 게 아니라는 것. 맥이 지한 가운데도 위건조, 위열로 인한 경우가 있어요. 열이 발작하지 않고 그냥 숨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중에 한수가 있을지라도 맥이 부하고 기난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왜? 외감에 의해서 위중 한수가 발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맥상을 절정적으로 믿으면 안 된다는 것. 반드시 상황을 고려를 해가지고서 병세의 어떤 판단을 기준으로 삼는 것은 맞지만은 맥이 약하니까, 맥이 지하니까 이것은 한수다. 이렇게 결정져 버리는 거는 무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조문의 뜻은 다른 게 아니다. 이것은 이제 제가 말하고 싶은 거예요. 소변이 난하면은 여러분 소변 보기가 곤란하면은 소변 보기가 곤란. 이거 중요한 거죠. 소변을 잘 못 보면 대변 곤란한 것보다 더 영향력이 바로 나타납니다. 대변은 못 봐도 한 2, 3일 막말려서 일주일 가도 괜찮아요. 소변은 여러분 하루만 못 봐도 요독증 생겨가지고 이거는 여러분 바로 그냥 뭐 생명에 바로 영향을 미치죠. 이렇게 되면은 습과 오가 배설되지 못함으로써 이것은 곡달을 일으키는 증거가 된다. 오늘날 관점에서 이금 추구컨대 우리가 21세기에 살아가는 사람이 과학시대에 살아가는 사람이 무조건 2000년 전 이전의 글을 맹목적으로 우리가 믿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관점에서 옛날 일들을 우리가 따져보면 이런 소리죠. 그 사람은 이미 이게 제 뜻입니다. 황달의 조짐이 있었습니다. 이미. 그러다가 우연히
음식을 포만감에 당해서 소변이 곤란해지므로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더욱더 발동한 것이 아니겠는가. 일종의 서리법으로 쓴 겁니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저도 틀릴 수가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감히 자신할 수 없기 때문에 잠시 여러분들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상한론에서 뭘 해서 황달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그 사람은 황달의 어떠한 병증을 어느 정도 진행 중에 있다가 나타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예. 자, 양명병이면은 마땅히 이런 소리예요. 마땅히 땀을 많이 흘려야 하는데 이런 소리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또 어떤 경우는 응당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죠. 응당. 응당 또는 법당 이렇게 쓰는 경우는 뭐라 그랬죠? 실질적으로 이것은 예치가 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양명병을 있으면 이 사람이 땀이 많겠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도리어 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이다 또는 마땅히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응자 있으면은 이와 같은 증상이 있을 거라고 옛날 고위들은 미리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땀이 없네 이런 소리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게 재밌는 거예요. 그 사람의 몸이 피부 중에 벌레가 기어가는 듯한 증상이 있는 경우는 이것은 오랫동안 허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썼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 비판해야 됩니다. 이 구허에 대해서. 그래서 상한 전생집이라 보면은 인삼양위탕이라든가 보중이기탕이라든가 이런 약을 많이 씁니다. 그거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은 고법에 의했을 때 고의들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와 같은 증상이 피부가 가렵다. 벌레가 기어가는 것처럼 땀이 흘리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전제 조건이. 이게 잠깐만. 전제 조건이 땀을 흘리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이거와 무슨 관계가 있죠? 고법에서는 고의들은 이것을 강조한 겁니다. 이것을. 그런데 이거는 뭐죠? 후세 사람이 주석이죠. 주의 문자죠. 이런 게 주의 문자. 이게 바로 누군가가 찬입한 거예요. 몰래 그래다 집어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무한에다가 방점을 찍을 것이냐 구호에다 방점을 찍을 것이냐에 따라서 처방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고법의 기준으로 해서는 이 글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글을 보면서 이와 같은 말에 현혹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상한 전생집에는 인삼양형탕, 보중이기탕 무슨 막 이런 약을 썼습니다. 그 약 훌륭한 약입니다. 얼마든지 쓸 수가 있어요.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라 이 글의 취지를 먼저 이해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거예요. 이 글에서는 그런 뜻으로 말한 게 아닙니다. 이 구어라는 게. 자, 이 조문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양명병은 뭐죠? 양명병은 뇌열이 외부로 그 열을 훈중하죠. 발산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마땅히 법당 땀을 여러분 칙칙하게 기분 나쁘게 계속 흘립니다. 열이 발산할 때마다. 열이 발산할 때마다 마땅히 땀을 흘린다. 이 사람은 이것을 예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다한이 나타나지 않아서 특별히 법자를 썸으로써 뭐라 그러냐 부연해서 반무한이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반무한이라고 하는 말을 쓰지 않았었죠. 법당 다한이여는 이 말에는 무한이라는 개념이 있는 거예요. 법당 무한 속에는 반무한의 개념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글 쓰는 방식입니다. 글쓰기예요. 일종의. 그러니까 이거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이것으로 보려 한다면은 이 관점에서 보자는 거예요. 그 몸에 벌레가 피부 중에 기어가는 우리 그렇죠? 가려운 경우 있죠? 이것은 구허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무한 때문이다.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예, 이겁니다. 피부가 벌레가 기어가는 것은 오랫동안 이 사람이 허증에 노출되어서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은 땀을 배설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면 여러분 치료가 완전히 달라지죠. 치료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글을 통해 가지고서 그 사고의 폭을 넓히자는 것이지 뭐가 잘못됐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절대로. 예. 자, 그렇다면은 그 사람이 계속 추궁을 해야죠. 왜 땀이 나오지 않을까? 무한한 이유. 예, 무한한 이유를 찾아야죠. 그것은 혹 이열이 외부로 발출하지 못한 것이 아니겠는가? 이럴 때는 여러분, 예, 이열이 발출되지 못함으로써 이럴 때는 여러분 청화지제를 쓸 수가 있죠. 청화지제. 예, 백호탕이라든가. 이 사람이 대변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 조이스기탕을 쓰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이 이열이 오랫동안 외부로 발출하지 못한 이유는 혹 그 사람이 피부가 아주 두텁고 치밀해가지고 그 개압의 조절작용이 올바르지 못한 것이 아니겠는가. 이거는 임상적으로 여러분, 예, 이런 사람 많습니다. 예, 피부가 두껍고 예를 들어서 치밀한 경우 그래가지고 이렇게 우리 인체 내부와 외부로서 그 소위 말해서 소통 기능이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피부가 딱딱하고 피부가 검어틱틱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피부에 소위 말해서 호흡 운동이 올바르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 망원탕증에서도 얘기했죠. 천식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 후세방에서 참 좋은 약이 바로 방풍통성산이 여기에 해당되는 약이에요. 많이 틀리죠, 여러분. 예. 그러니까 무조건 우리가 인삼 양념탕 쓸 수가 있습니다. 사람 보고 하면 되죠. 그러니까 책에 나와 있는 얘기를 책으로서 끝일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임상에 있어서 환자를 직접 내가 대면하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글을 보자는 거예요. 이런 거 굉장히 많습니다. 예. 피부가 두꺼워가지고 예. 개압이 부주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죠? 이 사람은 흉복간의 그 내압 균형이 깨져 있는 게 많고 전반적으로 호흡곤란, 천식 예. 이런 것이 나타납니다. 이럴 때는 방풍통성산이 아주 좋은 약이에요. 방풍통성산 여러분 저도 뭐 지금은 잘 안 썼지만 뭐 환자가 많이 떨어져서 그런 것도 있고 예전에 방풍통성 많이 썼습니다. 예, 비만 환자가 예, 피부가 칙칙하고 검은 사람들한테 많이 썼습니다. 예,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물론 연세 드시고 설령 연세가 들었다 하더라도 여러분 무조건 우리가 말하는 인삼양이탕이라든가 보증이탕을 쓰기 전에 이런 것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 예.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법다한 반무한을 어찌 대서하고 특히 기록했는가? 이거를 쓸 이유가 없죠. 예. 그러니까 부허라고 하는 개념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개 중에는 왜냐하면 전제 조건이 이 사람이 양명병이라고 일단은 전제 조건이 있었잖아요, 양명병. 예. 그러니까 열이 있다는 거죠. 이 열이 훈증해야 돼서 땀을 많이 흘려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도리어 땀이 없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땀을 흘리지 못한 독소에 의해서 가려움증이죠. 그러니까 이거하고 이 말하고는 서로 모순을 일으킨다. 이것은 착각을 불러일으킬 수가 있다. 예, 무조건 10년 대부탕 쓰라는 얘기가 아니죠. 예. 그래서 여러분 이런 글은 예, 한 번쯤 저도 초기에는 이런 게 그래 눈에 안 들어왔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근데 거의 계속해서 여러분 그 글을 계속 보다 보면은 그 글 속에 그냥 빠져들어요. 그 글 세계에 빠져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본래 말하려고 했던 것은 이런 뜻이었구나라는 것을 가늠하게 돼요. 예. 그래서 여러분 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일종의 저도 고문에 쇠뇌된 거죠. 예. 고문에 쇠뇌되었기 때문에 고문을 쓴 사람들의 의사를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는 눈이 있다는 거. 예. 아마 이 글은 어디에도 없고 저만이 이제 느끼는 감각적인 글이니까 저는 이 글을 쓰고
야, 내가 눈이 많이 떴구나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상한 전생집을 예전 젊었을 때도 봤지만 그때는 뭐 인삼양력탕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보증기 뭐 여러 가지 약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썼을 거예요. 그런데 다시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이거는 후세 사람들의 주석이다. 주석인데 이거는 잘못된 글이다. 예. 오해의 소지를 일으킬 수가 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은 법다한 반무한이라고 하는 것을 굳이 쓸 필요가 있었겠느냐. 야, 이 사람 땀을 못 흘리는 이유를 치료하면은 벌레 기어가는 피부가 벌레 기어 같은 느낌은 없어질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독소를 배설하라 이런 뜻이에요. 기가 허하니까 보기하라가 아니라 이 조문에 한해서는 예.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예. 보기라든가 뭐 인삼양념탕, 양열탕 이런 거 써도 좋죠. 예. 그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하자는 거예요. 예. 이 경우 갈근 당으로 치료하면은 갑자기 요 글자가 좀 틀렸다고 그러는데 예, 요거 아마 제가 나중에 고치겠습니다. 예. 갑자기 지변이 땀을 흘리면서 풀어진다. 예. 땀을 풀면서 멋있죠, 여러분? 갈근 당을 쓴다는 거. 갈근 당에는 갈근이라는 게 약간 청열지제도 있잖아요. 발환시키면서 가려움증도 치유가 된다. 근데 전제 조건은 뭐죠? 땀을 흘리지 않은 사람일 경우죠. 예. 만약의 경우 구허라고 하는 개념에 미혹되면 정기, 쇠약과 위기, 구호로 여기지 아니할 사람 있지 않다. 뭐 제가 좋아하는 글쓰기 상투적인 수법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랬으니까요. 책대로 믿으면은 초보자 시절 때 이거 그대로 안 믿겠습니까? 중경이 썼다고 그러는데 오랫동안 허증에 빠져 있다고 하는 말에 개념에 미혹되면은 우리는 당연히 정기가 쇠약하고 위기가 오랫동안 허약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할 경우 없다. 그러니까 조문에서 말하는 구호는 후세 사람들이 말하는 구호와 다르다. 설령 그 사람이 구호로 인하여 몸이 벌레가 기어가는 듯한 증상이 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잠복한 병독 때문에 구호한 것이지 실질적으로 병독이 없이 그냥 일반적으로 구호한 경우는 없다는 겁니다. 자, 어떤 사람이 너 위기가 허약해서 음식을 소화를 못 시켜 이렇게 말하는 것도 틀린 건 아니에요. 너는 위기가 비위의 기가 허약해서 소화를 잘 못 시킨다. 이런 말이 후세 사람들의 말이에요. 고방에서만 너는 위중이 허랭해서 소화를 못 시킨다. 그렇기 때문에 위중 허랭하기 때문에 온중지해야 된다. 이런 것이 바로 고법의 관점이라는 거예요. 예. 표현 방법이 다르잖아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의하려고 하는 목적은 어떤 증상이 어떤 처방이 저 잘 모릅니다. 다만 문자적인 해석이라 하더라도 우리의 인식이 변화될 수 있다. 도대체 허하다는 게 뭐냐? 병독 때문에 허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독을 치료하는 것이 바로 허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예, 이게 원래 가지고 있는 한의학의 원형입니다. 자, 그러면은 상황에 따라서 그 사람이 망향증이 있으면 당연히 따뜻하게 하고 축수가 있을 때는 여러분 이수시키면 되고 조혈일 경우는 청화법을 쓰고 또 그 밖에 조시, 어혈이 있을 때는 조시를 풀어주고 어혈을 구축하는 그 허를 치료하는 것이 어찌 정해진 것이 있겠는가. 제가 이 표현도 되게 좋아하죠. 하상지율이요. 어찌 정해져 있었겠는가. 상황에 따라서 치료하면 되죠. 구허라는 개념도 이렇게 다양하게 생각할 수가 있다. 구허가. 구허를 일으키는 병독이 이렇게 다양하다는 거예요. 고방에서 말. 그때에 따라서 치료하는 거예요. 다만 망향병이고 이와 같을 때 땀을 흘리지 못했을 때는 그 습과 열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갈근 당으로 쓰면은 치료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는 틀렸다가 아니라 이런 것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이런 거죠. 예. 자, 오늘 제가 뭐 주제 넘게 지금 시국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한다 그래서 우리 역사가 또 갈 길은 간다고 봅니다. 저는 조금 낙관하는 편이에요. 다만 세월이 기다린다. 한 세대가 지나가야 된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우리가 지나친 그 이데올로기에서, 이거는 물론 국제적인 문제예요. 단순히 우리나라의 국내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궁극적으로 지금까지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을 따라서 친미 성향으로 가냐, 아니면 여기서 꺾어서 친중 성향으로 가냐, 이와 같은 역사적인 갈림길에 있다고 봅니다. 결국은 국민들이 선택하겠죠.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